목차가 다른 분들은 뭐라고 쭉 써놓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먼저가 뭐라고 써 있어요? 돈 벌었다. 요 오신 분들은 다 돈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돈 벌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장목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제 그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돈을 안 받습니다. 저 공짜예요. 왜? 저는 여기 직원이라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왜 강의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작물을 좀 한번 키워보시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를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뱃속을 나올 때부터 선택이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었는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는 나 북한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나는 좀 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런 내 선택에 의지 없이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학교 가기 전까지 어머니가 키워주는 대로 컸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고 나서 내 마음대로 진로를 선택했느냐? 아니죠. 야, 부모님 이리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어요. 했는데 취업을 못했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니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나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마음대로 사신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농사라도 내 마음대로 한번 여기 있잖아요. 농사라도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한번 지어보자 이겁니다. 그죠? 농사라도 내 마음대로 지어보자. 자, 그래서 뭐냐면 농사를 내 마음대로 짓는다는 거는 마음대로 키우고 마음대로 죽이고 병해충 방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가격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세상이 아는 만큼 보여요. 미국의 유명한 누구더라? 그 부자 있죠. 증권 부자 워런 버핏. 그 양반하고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줄 서 있어. 같이 점심 먹으려고. 왜?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인대. 왜 그 사람은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이냐면 딱 봤을 저건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짓기 전과 지은 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농사를 짓기 전에는 내가 만약에 블루베리 안 키우고 깻잎 키우고 있다가 블루베리 키웠어요.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냐면 블루베리 지나가다 보면 블루베리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블루베리 보면 저건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게 뭐? 내가 조금 이제 블루베리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물을 모르니까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작물을 내 마음대로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운전 면허 따가지고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뭐 살살살 움직이기라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손으로 하다가 이제 한 손으로 하죠. 그러다가 한 50 가다가 80, 100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고장나서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화합니다. 왜? 모르니까. 불러야지. 내가 모르잖아요. 처치를 못해. 그러면 작물은 무엇을 알아야 내 마음대로 작물을 키울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크는 원리를 알면 됩니다. 작물이 어떻게 크는가. 자, 우리는 작물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기른다. 만든다도 있습니다. 만든다는 주로 비생명체입니다. 차, 비행기, 옷, 모자 이런 거. 기른다는 거는 개, 소, 닭, 곤충, 식물 이런 걸 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기르는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 번식을 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기르는 것은 크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들 때 이 비생명체를 만들 때에도 얘들은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명체 기를 때도 여기 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만드는 것은 차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 아무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서 설계도가 다 떴어요. 그래서 설계도가 다 돌아다녀.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하면 여기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분이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어떻게 무슨 법칙이라고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라고 해서 발견한 것들은 바로 누구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창조주.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식물을 기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저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법칙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미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 고맙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입니다. 뭐냐면 본능을 배워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능은 저기 한문에 저기 있죠. 기본이 되는 능력입니다. 기본이 되는 능력. 뭐냐면 학습이나 경험, 이게 배우지 않고 이미 갖추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먹습니까? 배워서 숨 쉽니까? 배워서 자고, 배워서 똥 싸요? 아니죠. 뭐냐면,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똥이 나오니까 싸요. 어쩔 수 없어. 그게 본능이에요. 왜 제가 본능을 얘기하냐면 소, 돼지, 식물, 개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걔네한테. 그러니까 작물한테 야, 네 마음대로 커라. 너 먹고 싶은 거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무조건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작물이 말을 하면 키우기 쉬운 겁니다. 얘가 말을 하면. 그게 뭐냐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어린 애를 키우는 것이 바로 작물을 키우거나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뭐만 있어? 본능만 있어. 배고파, 잠자, 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근데 창조주가 저걸 왜 만들어 놨냐면 저거예요. 배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배워서 밥 먹고, 배워서 숨 쉬고, 배워서 자고, 배워서 싼다고 할 때 숨 쉬는 방법 못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방법을 못 배워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말라고 본능으로 숨 쉬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람, 작물 둘 다 뭐예요? 생존과 번식입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본능을 배워야 됩니다. 식물의 본능은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 빛을 찾고 물과 양분을 먹으려고 하고 종자를 만들어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고 방어를 합니다. 병해충으로부터. 이게 본능입니다. 요거이. 제가 얘기할 것도 요겁니다. 그래서. 자, 파블로프 개라고 있어요.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한테 개를 훈련을 시켰어. 어떻게? 종을 칩니다. 땡땡땡땡 종을 치고 뭘 줘요?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이를 먹어요. 그 다음에는 먹이는 안 주고 종만 땡땡땡 쳤는데 개가 옵니다. 이게 뭡니까? 본능을 위해서, 본능 플러스 훈련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식물은 본능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음악을 들려주고 수박을 키울 때 음악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물을 줍니다. 물 줘요. 음악을 들려주고 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들려주고 물을 줍니다. 계속. 그러면 얘가 음악만 들려주면 물 먹으려고 할까요? 그건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수박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팔아먹어야 돼. 그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가격이 다른 것보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냥 수박하고 진한 수박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좋대. 특히 어린애한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나봐요. 그러면 진한 수박 사 먹었어요? 다른 수박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려면 알아야 된다. 뭘 알아? 작물의 본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을. 그래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능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옮겨가냐?
옮겨가는 건 바로 유전이다. 어떻게? 세포에 핵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DNA라고 유전자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유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 강의 받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돈 또는 취미인데 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수확물은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내가 똑같이 농사를 쳤는데 수확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있는 경우 이 기온이 나빠져가지고 안 좋아질 때 수확물 확 떨어지죠. 기후 좋아지면 마찬가지로 기온이 도와줘가지고 오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똑같이 키웠어. 그럼 똑같이 했는데 돈이 똑같이 나오지, 작물이 똑같이 크지 다르게 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내가 작물에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 안 바뀌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사람 안 바뀌어. 왜?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중요성 깨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 중에 판사 이한영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데 판사가 완전히 돈만 밝히고 돈에 의해서 판결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언제냐면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헛되구나 생각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정도의 중요한 변화를 느껴야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중요성을 느끼도록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보이시죠? 프로축구, 프로. 프로들은 다 돈 겁나게 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프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 되려고 왔으면, 근데 아마추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마추어 취미입니다. 아마추어는 취미예요. 취미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라고 여기 써있죠.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 바로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금전이 아닌 기쁨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 강의 저 즐겁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왔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프로다.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돈을 벌었다. 보통 총수익을 우리는 총수익입니다. 여긴 총수입, 총지출입니다. 그래서 얘가 총수익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수입은 여기죠. 수박 팔아서 받은 돈. 지출 수박 생산하기까지 들어간 돈, 인건비, 농약값, 비료값, 자재값, 미호, 비닐, 강선, 기름값, 전기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수박 얼마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수박 5천만 원은 수박 한 덩이에 만 원이라고 쳤습니다. 2,500평이에요. 한 평에 2주씩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받으려면 2,500평에서 저걸 한 겁니다. 2,500평에서 만 원씩 받아서 5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벌었는데
인건비가 3천만 원?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줘야 되잖아요. 최저임금 줘도 1년에 거의 한 3천가량 들어갈걸요? 아마? 한 명만 써도 그래요. 자, 농약값 1,000만 원 들어가고 비료값 1,000만 원. 나머지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남는 거 뭐? 자, 돈 벌었어. 뭐냐면 그 얘기 합니다. 다 수박농사 끝나고. 야, 너 얼마 벌었냐? 부부죠. 나 5천만 원 벌었다. 5천만 원 벌었습니까 지금? 에?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그냥 다른 수박밭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벌지. 차라리.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총 수입을 늘리는 방법. 자, 여기를 늘리든가. 자, 얘가 늘어나려면 여기를 늘리든가 여기를 줄이든가 합니다. 그죠? 여기를 늘려야 돼요. 총 수입을. 그러면 총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많이, 아까 말한 대로 한 평에 2주 들어가는데 한 평에 자기는 3주 넣어가지고 키울 자신 있으면 3주. 그러면 아까 5천만 원 버는 게 아니고 7,500만 원 벌잖아요. 안 그래요? 계산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빨리 키워. 1년에 여러 번, 1년에 2번 키워. 2번씩.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수박 키우고 또 다른 작물 후작으로 또 더 비싼 작물 키우든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을 높게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수박 키우지 말고 어떻게? 그렇죠. 스토리 입힌 수박을 팔아. 남들 10,000원에 팔 때 20,000원. 그러면 20,000원에 팔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서 수량은 같아도 2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힘들어요. 빨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요것이 그나마 머리만 잘 굴리면 이게 제일 쉬워요. 그나마. 그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면 됩니다. 특히 누구한테? 소비자 중에 누구냐면 바로 애기 키우고 있는 사람. 애한테는 애 하나에 누가 있냐면 애 부모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닌데 외갓집도 있어요. 그죠? 애 하나에 달려있는 식구가 몇 명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소비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좋다. 무조건 애한테 좋다. 라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지출 줄이는 방법. 생산비를 줄여. 아니면 나가는 돈을 줄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돈 중에 뭐가 있냐면 농약값. 농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약 병해충 방제도 제가 합니다. 병해충 방제도 제가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자, 살이 찐 이유는 먹는 거에서 쓰는 거 빼고 이게 살이 찌는 겁니다. 먹는 거 밥, 고기, 국. 그 다음에 쓰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이게 에너지를 내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내냐면 탄수화물, 단백질이 4kg, 지방이 9kg입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 먹으면 300kcal 나옵니다. 나머지는 열량이 없어요. 여기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열량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만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100g 먹으면 340. 바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만큼 먹고 쓰는 거 평균 한 2,000에서 3,000칼로리 쓴다고 합니다. 자, 2,000에서 3,000보다 더 먹으면 남는 건 어디로 가요? 살로 가죠. 살로.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도 뭐냐면 총 수익은 수입에서 마이너스 지출.
마찬가지로 살이 찌는 것도 먹는 거에서 쓰는 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작물도 뭐라면 돼요? 작물이 자란다? 작물이 큰다? 어떻게 커? 먹는 거 마이너스 쓰는 거 남은 것으로 작물이 큽니다. 아셨죠? 작물이 크는 거는 무조건 먹는 것 마이너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총 수입이 많으려면, 총 수익이 많으려면 총 수입이 많든지 지출이 적든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는 것이 많든지 쓰는 것이 적든지입니다. 그러면 잘 자라요. 남는 거, 작물이 남는 거 어디다 쓰냐면, 작물이 남는 걸 어떻게 쓰냐면, 얘가 커요. 그리고 큰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로 갑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남는 것이 없어. 남는 것이 없으면 안 크고 꽃 안 맺고 열매 안 맺습니다. 열매 맺어도 수박의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남는 게 없는데? 남아야 얘 당도 올릴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이게 동화작용이 생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 당도 뭐? 광합성. 광합성이 바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다는 것은 뭐냐면 단백질로 커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질소 동화작용입니다. 얘는 탄소 동화작용, 얘는 질소 동화작용. 왜? 얘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 얘는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 이 동화,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가지고 만든다. 질소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얘가. 여기 지금 먹는 거, 이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자, 얘를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써서 어떻게 되냐면 크는 겁니다. 얘가 그럼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되잖아요. 굳이 호흡 안 하면 되지. 사람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작물은 호흡 안 하면 살아요? 사는지 죽는지 봤어요? 작물이 호흡하는지 봤어요? 안 봤지? 그렇지. 흙 속에 파묻혀서 지금 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작물도 호흡을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 호흡하려면 우리는 숨 쉬고 있는데 산소만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안 하고. 얘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왜? 근데 호흡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호흡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호흡을 해야 사냐라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은 게. 그죠? 근데 호흡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게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얘기합니다. 기운 없어 죽겠다. 그 기운입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기운이 없으면 안 자라요, 애도. 사람도 기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기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화작용에서 호흡을 쓴 걸 가지고 작물이 자라더라라는 겁니다. 당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게 광합성에서 당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광합성에서 뭘 만들어요? 당. 얘를 만듭니다. 당. 이 포도당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설탕이 돼. 설탕 달잖아요. 포도당 사람이 먹으면 단지 안 단지 몰라. 근데 설탕 달죠? 그 다음에 얘가 설탕이 또 여러 개가 뭉쳐. 그럼 뭐가 되냐면 녹말이 됩니다. 여러 개가 뭉쳐서서 녹말이 되는 거예요. 자, 녹말, 조금 이따 감자 고구마 하는데, 쌀을 오래
입안에서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죠? 쌀은 녹말입니다. 그게 입안의 효소 아밀라제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녹말을, 그러니까 원래 당이, 포도당이 설탕으로 했다가 녹말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녹말을 다시 설탕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게 효소예요. 그래서 얘가 녹말을 우리가 씹으면 그래서 설탕으로 바뀌어가지고 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남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으면 얘가 남아야 잎줄기 뿌리로 가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광합성을 그 책에서 나온 광합성입니다. 뭐냐면 광합성은 광이 필요하죠. 그래서 광이 필요하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암흑이 되면 뭐냐면 아까 호흡 얘기했죠. 이 호흡과 광합성과 관계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호흡하고 광합성, 그러니까 생산과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같아야, 생산과 쓰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광합성량이 많아야 생육을 하더라.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 위에서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질소,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질소 동화작용이라는 것을 해서 만들어 갑니다. 작물에, 자, 대부분의 작물이 뭐가 있냐면 적정 온도가 있어요. 적정 온도, 그리고 적정 온도, 적정 광, 적정 습도, 적정 수분, 적정 pH, EC. 이대로만 해주면, 여기는 이제 이 온도가 좀 낮은 이유는 냉량성, 이게 저온성 작물을 얘기합니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기와 이 낮음과 높음의 사이에 여기에 있을 때 작물이 잘 자라더라. 왜? 많이, 그러니까 먹고 생산을 하고 쓰는 것도 적게 쓰고 많이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물마다 적정 온도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적정 온도가 있는 이유는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많이 남아서 어디다 쓰려고, 작물이 크고 열매를 맺는 데 쓰려고. 그렇게 해야만 작물이 잘 자르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있어야만. 여기죠. 에너지 생산, 이용, 소비가 가장 효율적인 구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작물 키울 때 얘들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하냐면, 할 수 있는 게 온실에서는 얘들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하우스에서는. 그런데 하우스가 아니요, 노지에서 이거 광 어떻게 맞춥니까? 뭐냐면 많이는 아니니까 광을 하우스에서 높게는 못 만들지만, 높게도 만들 수는 있어요. 뭐 하냐면, 뭐 하죠? LED를 지금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LED 설치하는 게 왜 그러냐면 부족한 광을 보충하겠다. 그리고 온도도 스크린 다 있죠. 하우스에서는. 근데 노지에서는 없어요.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노지에서는 조절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습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토양에 물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토양에서는 pH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pH와 EC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양 검정을 하시면 내 흙을 여기에 센터에 갖다 주면 토양 검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pH가 얼마, EC가 얼마. 그걸 보고 내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돼요?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 돼서 내가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관련이 뭐하고 돼 있어요? 광합성, 증산호흡, 광합성, 증산호흡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대사작용하고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 수분이 이 세 가지와 다 관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온도가 높아지면 효소가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비료가 안 녹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비료가 안 녹아요. 최소 여기 13도. 이 13도 있는 이유가 비료가 녹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키울 때 여러분은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오늘은 얘가 어떤지 상태를 항상 봐야 돼요. 왜? 얘가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일주일 이상 안 가죠? 그러면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돼. 여기 상도라고 제 세대에서만 아시는 김상옥이죠. 이 사람의 한 말이 뭐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김창옥 씨는 다 알죠? 다 알죠? 이분 그리고 강영욱 씨도 다 알아요. 다시 복귀했죠. 네. 이분들은 마음가짐을 강조하신 분들이에요. 서로에게 김창욱 씨 부부간에 서로 배려해라. 그죠?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돌고 돌면 부부간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는 서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라 이런 거. 서로 간에 마음가짐. 말할 때도 좋게 말하면 돼. 근데 좋게 말 안 하죠. 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와이프 데리고 외식 한번 하면 와이프가 승질냅니까? 아이씨 왜 집에서 먹지 왜 밖에서 먹어 이렇게 승질내시는 와이프 하나도 없어요. 웬일이요? 그죠, 웬일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배려를 하시라 이거예요. 와이프 상대방에게 서로 배려를 좀 하세요. 그렇듯이 작물한테도 배려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자, 갓난아기한테는 잘합니다. 여기 보이죠? 근데 얘는 갓난아기는 뭡니까?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얘가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이동불가 수동적. 얘는 자기가 스스로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얘 애기가 일어섰을 때 천다 막 그때 일어서면 또 좋아하시죠. 그때부터 말썽이 시작됩니다. 일어서가지고 막 아무튼 근데 수동적 이 뒤에 가면 수동과 능동이 나옵니다. 수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이라는 것은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밥도 먹여줘야 돼. 능동은 내가 스스로 먹는 겁니다. 스스로 먹는 것과 먹여주는 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먹는 건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내가 먹으려면 내가 심지어 라면 끓여 먹으려면 아무튼 밥그릇에다 라면 봉지 뜯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넣어가서 계속 거기서 한 다음에 끓여가지고 내가 아무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동 갖다 줍니다. 라면 끓여가지고 그거 수동적인 분이 누구셔? 남편. 능동적인 분은 누구셔? 부인.
부인이 해다가 다 바치잖아요, 남편한테. 자, 드시라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그러니까 서로 능동과 수동이 항상 맞아야 됩니다. 애기는 갓난아기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우유 먹일 때 물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볼때기에다 딱 대보죠. 자기 볼때기에다가 딱 대보고 안 뜨거. 그러면 줍니다. 작물, 자 여러분 작물 물 줄 때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냥 줍니다. 그냥. 그러면 작물 어떻게 해요? 추울 때 추워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겨울에 따뜻한 물 튼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찬물 나와봐. 안 그러겠어요? 작물도 마찬가지로 작물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가지고 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거 했잖아요. 그죠? 온도 쟀잖아. 작물 입장에서 애가 아까 그 적정온도 있죠. 적정온도 알면 뭐예요? 제가 작물이 적정온도요. 작물이. 예? 나 적정온도 아니에요. 뭐 있냐면 하우스에서 일을 합니다. 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추워서 처음에는 아침에는 추워서 이거 하우스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더워. 내가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었어. 작물은 추워요, 안 추워요? 작물 옷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맞춰서 일을 다 본인 맞춰서 작물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 맞춰서 하시지 말고, 왜? 작물은 말 못합니다. 그리고 해주는 대로만 받아. 그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말도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손발이 안 달려있잖아. 못 먹어요. 지식도 있고 정성도 있어.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비결 있습니다. 서울대 들어간 사람한테 1등, 서울대 아니고 수능 만점 맞은 애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점 맞았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자기는 학원은 안 다녔다. 수업에 충실했다.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예습, 쉽게 말해서 이거 책 오늘 배울 거 미리 읽고 왔느냐라는 건 미리 읽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안 졸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를 몇 번 봤어요? 3번. 이미 3번 봤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딱 가서 듣습니다. 졸아요. 졸죠. 왜냐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죠. 왜냐면 그 전날 게임했어. 그래갖고 나 잠아 죽겠어. 근데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안 자겠어요? 무조건 자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뭔 얘기를 합니까? 틀림없이 개인 과외도 받았어요. 다 그러죠. 그잖아요. 그러면 그때 개그맨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본인들이 해보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저도 안 해봤어,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건 안 해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해봤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자, 요거 3개를 다 한 사람은 서울대 가야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매일 했어. 매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 당뇨 극복. 저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자, 의사가 가면 이 얘기합니다. 소식, 운동하십시오. 술 드시지 마세요. 또 소식, 여기 이제 똑같은 말이죠. 소식하시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 내가 그러려면 내가 병원 와서 약 왜 먹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약을 하루에 한 번 먹다가 3번 먹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슐린을 배에다 꽂습니다. 이제 놔야 돼.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사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안 되겠다. 아까 말했죠. 중요성을 깨달아야 내가 행동이 바뀌어. 안 되겠네?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그리고 밥도 조금씩 줄였어요. 운동도 하고 밥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배에다 맞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에 맞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분명히 알아. 실천을 안 해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해요. 그러면서 나아지기를 바래. 안 나아져요. 그리고 여기 건강한 치아 유지 비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에 갔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합니다. 얘기하라고. 간다는 것 같은데 잘 안 합니다. 뭐 또 얘기하냐면 뭐더라? 치실. 치실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치실은 잘 못 쓰겠더라고. 아무튼 치실까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치아 유지됩니다. 매일 하시면. 그리고 자, 이 제일 중요한 거. 농사 잘 짓는 비결. 이게 뭐예요? 토양 관리해서 요거 하시면 돼. 토양 검정하시고, 토양 검정하신 다음에, 토양 검정하면 비료 뭐뭐뭐 뿌리시라고 나와요. 그대로 뿌리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하실 분은 깊이 가리예요. 이게 심경이 깊이 가리. 깊게 가르라 이거예요. 그리고 돌려짓기도 하라고. 왜? 적정 비료로 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료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크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더 비료를 더 많이 줬을 때 안 크냐라는 거는 비료를 더 많이 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료끼리 서로 싸워요. 비료끼리 서로 싸워. 그걸 보고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놈이 적은 놈을 배척을 해요. 그래서 작물이 필요한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막어. 못 먹게 막어요. 또 하나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왜 물을 먹을 수가 없냐면 작물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도 얘가 물을 안 먹어. 왜? 작물은 물을 먹는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작물도 입에 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으로 물을 먹는데 작물은 어떻게 먹냐면 토양과 작물에서 차이로 먹어요. 뭔 차이? 농도 차이. 그게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투압이 이제 뒤에 가서 할 건데 그 삼투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양이 더 진해요. 작물보다 토양이 더 진하면 작물에 있는 물이 토양으로 빨려 나옵니다. 그게 삼투압이 역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 삼투압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한 게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짭짜리 토마토는 크기는 작아요. 당도는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양이 짭짜리 토마토를 키우는 토양이 작물보다 더 진해요.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농도가 조금 더 진해. 근데 그것도 너무 진하면 안 자라니까 적정보다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크게는 안 크지만 살아가면서 최대한 버텨서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게 짭짜리 토마토예요. 그리고
환경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온도 관리, 물 관리, 특히 물 관리밖에 없는데 온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그나마 수박 있죠. 수박 터널 있잖아요. 터널 수박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온도 관리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터널로 수박을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심잖아요.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심기 위해서 터널 한 겁니다. 그리고 더우면 터널 걷어야죠. 터널 그냥 한번 씌워놓고 계속 있으면 돈 안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병해충 관리는 다음에 하는데 이거는 병해충 관리에서 문제는 저항성 회피 방법인데 왜 저항성 회피 방법이냐면 저항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번에 이약을 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약을 했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병 하면 되는 걸 2병, 3병? 그 다음에는 4병, 5병에도 안 돼. 그러면 경영비, 즉 아까 말한 지출 비용이 농약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돈 못 벌죠. 그죠?